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온독서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동안 좀 미뤘던 집안일도 하고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긴 했지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어, 잘 지내셨죠? 책은 많이 읽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어, 어릴 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저희 집은 그 책을 잘 안 사주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책 읽는 건 굉장히 장려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책을 읽고 일기를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치고는 진짜 글도 못 쓰고, 독해력도 없고 문해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거를 다녀보지 못해서 되게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내 나름대로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운이 좋게도 좋은 이제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생계가 위협이 되고 있었던 찰나에 도서관에서 있는 책들이 저를 좀 많이 지켜줬던 편입니다. 그래서 어, 종교와 그 독서가 저를 이렇게 좀 계속 살아가게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독서가 그냥 어떤 취미라기보다는 진짜 삶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책을 읽는 게 제 생는 것으로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책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책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을 책에서 얻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릴 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는 약간 멋으로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책들 많이 읽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세계 문학 전집은 사실은 그렇게 제 읽고 싶어 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어릴 때 막 읽는 척 하느라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다시 볼 때 좀 답답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고요. 과거의 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제가 생각이 안 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과거의 제가 많이 생각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은요. 음, 이제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마르크리트 듀라스 님이 쓴 책인데 진짜 저는 이거는 이제 북클럽에서 이제 추천해서 사게 됐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짧고요. 책이 되게 간단해요. 책이 되게 얇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문단 간격도 길어서 사실은 훌훌훌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훌훌 읽을 수 없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시를 읽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돌고 걷다 이런 의문이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추천에서는. 그래서 낭독해서 읽으면 되게 뭐랄까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근래에는 속초 바다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속초 바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멀리 이제 롯데 리조트가 보이는 그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예쁘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고 이쪽에서는 산책하는 그 뚝이 있고 산책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소나무가 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모래알이 굴러가는 그 제가 바다멍을 좋아해서 거의 한 12시간 정도도 바다에 그냥 앉아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냥 책도 보고 그냥 누워도 있고 갈매기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뭐 이러면서 좀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영상을 생각하면서 그때 장면이 계속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때 파도 소리, 그때 그 소리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가상의 공간이 나와요. 그 가상의 공간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중간 세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깊은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저는 제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이렇게 외따위 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현실 감각이 되게 없어졌었고, 그래서 항상 책 속에 제가 사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에스탈라라는 그 것이 약간 그렇게 의미를 전 상정하면서 읽었거든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삶의 이제 죽음을 맞닿은 사람들 그 중간 세계에서 이제 그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 세계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를 찾지 않음의 그 순간이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이걸 현대무용화하면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도 감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무대 장치를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도 하고 여행자, 이방인, 그 다음에 여인, 그 다음 아이들, 뭐 아이들도 밀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런 어떤 동작적인 서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동작적인 서사를 약간 되게 어, 긴 하얀 천을 가지고서 이렇게 연출을 한다면 굉장히 마음 따뜻한 어떤 한편의 현대무용 극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대무용 하는 친구한테 추천을 해주려고 합니다. 너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음.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의 문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자매는 서로 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읽으면서 저도 제 동생이 많이 생각나기도 했고, 그쵸, 가깝지만 멀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깝고 친하고 그냥 눈빛만 봐도 그 아이와 통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고 각자 이제 또 각자의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은 가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다른 가지, 다른 땅에 심어진 나무들처럼 자라고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 자매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넘겨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매의 사생활도 있는 것 같아요. 니나라는 사람의 언니와 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나는 처음에 이 배경이 1929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50년대까지 이렇게 그려진 영화거든요. 아, 그려진 드라마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독일 배경이기 때문에 독일 배경은 그때 나치가 한참 집권 중이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1945년 저희 나라 광복했을 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니나의 고군분투기가 이제 그 니나를 좋아하던 그 한 남자가 쓴 일기와 보고서, 편지 등에 의해서 언니가 니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서 니나의 삶이 어땠는지 소설처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니나가 왜 미혼모가 됐는지, 왜 니나가 아이들을 많이 거두어 있는지 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니나는 왜 감옥에 갔는지, 그리고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읽으면서 니나는 그 시대 상황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삶을 대하고 살았던 삶이고, 언니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흐름에 맞춰서 그냥 이게 진리지 순리지, 공부하고 그다음 남편 만나고 그다음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평화로운 행복이지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한 사람은 정열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좀 목가적으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나는 언니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요.
슈타인이 쓴 편지나 일기에는 니나의 불안정성보다도 니나가 세상에 대해 고뇌와 번뇌가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반면에, 언니가 묘사한 니나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되게 언니는 니나가 감정적이고 되게 모순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언니가 보는 니나와 슈타인이 보는 니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상대방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또 새롭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삶의 한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추방했던 독일의 그때 상황에서 독일에서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일을 리나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남편도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리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책에서의 느끼는 거는 니나가 그때 그런 일들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슈타인은 다 피했거든요. 니나의 열정을 높이 사고 니나가 느끼는 감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슈타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니나를 좋아하지만 니나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 인간의 고뇌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거 많잖아요. 정치적인 성향도 갈리기도 하고 내가 어떤 거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내가 직접 한 인간으로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나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인간이 가진 이 폭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폭력에선 이데올로기가 다 없어지고 그냥 사람을 위해선가 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니나가 굉장히 입장을 바꿨던 게 있는데, 사실은 낙태, 그 다음에 존엄사, 그리고 사형제도, 전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서 되게 실망을 한 장면도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했던 그 대학 때 했던 말을 다 번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또 슈타인을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존엄사라는 일은. 근데 이거를 그 1950년 당시에 소설을 썼을 때 나왔다는 게 되게 언제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언제나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겠죠. 답은 없지만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리고 그게 당위성을 뛰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어떤 당위적으로 그래 너는 죽을 만해, 그래 너는 죽어도 돼 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랄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그를 사형제도에 하지 않아야 될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막 사람들이 분노에 일어서 사형제도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만약 내 옆집에 연쇄살인범이 산다면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내 옆에 나치주의가 산다면 전 진짜 어떻게 그를 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 편향된 사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책이 있어요. 우리 편 편향. 이 책은 제가 이제 저번 선거 때 너무 분리가 돼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가 좀 생각하고 싶어서 구입한 책인데,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블루 칼라라고 생각을 했고, 변호사인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대요. 약간 그 편향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게 얼마나 선입견이고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이 본능화되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책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뒤죽박죽 이렇게 써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한 번 읽고 좀 안 읽긴 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2번 반 정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읽었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시 멈춘 책이죠. 이 책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몰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클럽 책이기도 해서 참고 읽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뭐 그러면서 미뤘다가 또 조금 읽었다가 미뤘다가 하다가 어느새 그냥 빠져들어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설의 그 장마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말하는 화자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뀐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하는 책이어서,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가 뻥 터지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설 속에 책이 나옵니다.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나오고, 그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출판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현재 읽게 됐는데 그 가족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쫙 펼쳐집니다. 펼쳐지면서 가슴이 애이는 듯한 사연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데,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이렇게 됐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세상의 모든 세계가 하나구나. 이게 그때 이때도 1930년대 배경이에요. 그래서 1920년 3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폴란드에 살다가 그 유대인 학살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폴란드에 살았던, 슬로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제 사랑했던 사이였던 사람이 자기의 그 연인한테 바치는 글로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쓰고 그 원고를 친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스페인에 가 살게 되고,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던 여인, 우리의 그 여인 앨런은 미국에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보금자리를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보다 내가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끝없는 고행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심히 안 살지 않아요. 누구도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 가치를 못 느끼기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 원동력은 없어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납니다. 그때 마음이 되게 애렸어요. 그러겠죠. 저도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좋은데 우리나라 말밖에 모르고 그러다가 간신히 조금 하는 영어로 미국 가서 살게 됐는데, 미국에 갔는데 아주 먼 친척이 열쇠공이어서 열쇠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쇠공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의 집 열쇠를 따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내 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내가 쫓겨와서 생활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유학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런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 여긴 좀 스폰데, 멀리서 내 아들이라 불릴 수 없는 아들을 지켜보며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이 사실 되게 공허하죠. 그리고 전쟁과 그런 어떤
시대상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 정신도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항상 여기 이만하게 써오고 있어요. 저는 묫자리를 알아본 유대인입니다. 저를 발견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놔요. 어딜 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좀 실향민으로서의 사는 그 마음이 되게 가슴이 아팠다랄까요? 그러다가 이제 앨런 싱어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앨런 싱어의 소녀의 그런 또 가족 관계도 굉장히 좀 현실감이 되게 있게 슬픕니다. 그러니까 딱 애들 눈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그 대목에서는 엄마가 되게 우울증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맨날 무기력에 있고 그냥 계속 유리잔만 늘어난다고 써놨는데 사실 그게 술잔인 것 같아요. 계속 술로 의존하고 있는 엄마를 보는 딸의 입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사랑의 역사라는 게 아빠의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유물을 알아가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이 되면서 서사가 되는데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서 그래서 이번 장마 시즌 때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깊이가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시대상이 그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때는 잘 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란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보니까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 좀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책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온 독서 하십시오. 여러분 평온 독서 하세요.